무릎 수술한 다음에 뻗정다리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과연 뻗정다리가 되는 게 많을까요? 근데 소문은 진짜 많대요. 저는 조금 된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당연히 수술을 했는데 이제 뻗정다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쭉 뻗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걸을 때도 쩔뚝거리고 이런 다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일반적인 관절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무릎이 이제 끝까지 구부러지는 각도를 우리가 흔히 140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 구부러지면 이제 거의 뭐 양반다리도 하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인공관절을 하면 한 120도, 125도에서 조금 많이 되시면 130도 열에 한 명 정도가 이제 뭐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구부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개 인공관절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뻗정다리, 이제 뭐 양반다리하고 쪼그려 앉고까지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지만 뻗정다리가 되고 뭐 쩔뚝거리면서 걷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다 되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 의식주 생활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사실 쪼그려 앉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쪼그려 앉고 일어나거나 전혀 문제 없이 자기는 아주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완전히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이 무릎을 완전히 끝까지 구부리는 게 이제 이 폴리에틸렌 인공 연골에 굉장히 많은 하중을 주기 때문에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짧아지고 또 그렇게 끝까지 구부리는 자세가 인공 연골뿐만 아니라 이 뼈와 합금의 이 결합에도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공관절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군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제 수명을 고려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수술받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고서 환자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한 다음에 무릎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져가지고 잘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수술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런 수술이 더 잘 된 건데 이제 그거를 잘못 알고서 자꾸 이제 의사들 뭐 탓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제가 이제 풀었으면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여쭤본 겁니다. 오해되기만 한데요. 네, 사실 오해 소지가 굉장히 충분히 많아요. 좀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좀 그런 오해를 네, 우리 이원 원장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네, 원장한테 수술 받아야죠 뭐.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그 수명이 다 닳았잖아요. 그럼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수술? 재수술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재수술은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수술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뼈에서 뼈를 잘라서 인공관절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걸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관절을 지지할 뼈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인공관절도 큰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량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훨씬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인공관절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설계 자체가 좀
기본 인공관절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무릎 수술 후에 이 재활 효과나 이런 것도 조금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재활도 좀 더 어렵고 통증도 좀 더 많이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이거 종류가 사이즈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네. 다 사이즈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각 환자마다 이제 사이즈를 이 가로, 세로 크기를 다 재서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인가요? 1대1 맞춤형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옷 치수별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듯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 수술장에서 즉석에서 재고 그 수치대로 이제 상품화되어 있는 거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런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굉장히 변형된 무릎들이 이제 드물게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주문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문을 해서 제작이 되고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잖아요. 이제 재활.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재활이 중요한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뻗정다리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뻗정다리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 재활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릎 인공관절은 다른 수술과의 좀 다른 차이가 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재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걱정도 많고 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는 통증도 있지만 무릎 재활 치료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 극 초반에는 이제 무릎을 완전히 펴는 거를 일단 어떻게든 얻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리가 이제 살짝 굽어진 상태에서는 걸을 때 무조건 쩔뚝거리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릎을 이제 아프니까 살짝 구부리는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지만 그때 이제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언제든 쭉 펼 수 있게 이제 쭉 펴는 거를 제일 초반에 2주 안에는 어떻게든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연습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해도 더 얻어지는 게 별로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잘 안 되던 분들도 계속 연습을 하면 이제 그 3개월 안에는 이제 연습한 만큼 더 움직이는 각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릎을 쫙 펴야 되는데 무릎이 쫙 안 펴지고 살짝 굽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릎을 완전히 구부려야 되는데 잘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게 더 안 좋아요? 무릎이 안 펴지는 게 더 안 좋아요? 일단은 더 안 좋은 거라고 하면은 무릎이 쫙 안 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쭉 안 펴지면 걸을 때 무조건 걷는 자세가 끼우뚱끼우뚱하게 되기 때문에 펴는 거는 어떻게든 얻어야 되고 이제 무릎이 좀 덜 구부러지는 거는 이제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술 전에 좀 덜 구부러지는 무릎이 수술 후에도 아무래도 근육이 이제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한이 조금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설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생활하는 습관을 이제 바닥에 앉거나 이런 거를 좀 주의하고 의자 생활하고 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지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 쭉 안 펴지는 거는 당장 누가 봐도 보행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기 때문에 수술 초반에는 항상 펴는 거를 먼저 좀 얻어야 됩니다. 무릎이 쫙 안 펴진 경우에는 뭐 무속의말로 그냥 쌀 한 가마를 무릎에다가 올려놓고서 지나면은 무릎이 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게 억지로 좀 그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무릎을 쫙 피기 위해서 이제 발목에 이제 베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무릎을 피게 하는 이제 그런 수술 후 재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꺾게만 하는 그런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통해서 지금 해야 나중에 뻗정다리가 안 되니까 이제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도 좀 지금 이 시간에 좀 많이 흘리시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다리 베개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또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또 올려놓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발목을 받치고 있으면 피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운동을 이제 조금 대신 해주는 것도 있지만 과외 수업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연습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눈물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눈물을 머금고 네. 그 뻗정다리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식사를 갔는데 이제 저희 식당들이 이렇게 다 앉는 식당들은 아니잖아요. 자식 그런 이제 바닥 식당들도 많아서 같이 갔는데 양반다리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선천적으로 그런가 생각했는데 인공수술 받으셨대요. 근데 인공수술 받으면 양반다리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사실 못하는 경우는 이제 뻗정다리인 경우에 사실 많이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한국형 인공관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이제 피고 하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진 기구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딱히 이제 좋다고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죠. 양반다리를 이제 할 수 있냐 없냐에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수술 후에 내 일상생활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건 이제 수술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까요? 수술 자체만 하면은 이제 뭐 한 1시간에서 조금 이제 변형이 많이 심하거나 이런 무릎은 뭐 한 1시간 반 이렇게 좀 소요가 될 수는 있는데 평균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마취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 상처 봉합선이 꽤 길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하나 이제 촘촘히 꼬매고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환자분은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느끼는 시간이 거의 한 3-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이거 다 바꾸는데 1시간이면 그 기술이 많이 개발된 거예요. 저희 병원 원장님들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비용이죠, 비용. 네, 비용이 좀 너무 부담스러운 이 비용. 네. 네. 옛날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사실 1,000만 원, 1,500만 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70년대, 80년대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요. 지금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도 되고 이것도 해서 실제로 이제 비용 자체는 본인이 내는 비용은 아마 한 250, 35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그러니까 내 생활과 내 삶에 아주 직결되는 이제 그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의 좀 나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보호 1종, 2종 아니면 이제 차상위계층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지원되는 이제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특히 노인 나눔 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너무 고급 정보 아닌가요? 네. 오늘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